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마감을 하고, 가족과 또 가까운 곳으로 캠핑 일정을 좀 잡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영상 업로드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라이브로 대체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또한 저 개인적인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 일정을 다 정리해서 올릴까 하다가 그 일정은 라이브 때 보면서 하나 진행을 하고, 지금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련의 사항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시황 등에 대한 이야기 평소 하던 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글로벌 증시가 여러 가지 확산세가 짙어지고, 미국의 그리고 브라질 그 외 국가들의 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지표가 굉장히 꺾여 있는 상황이 기저 효과로 인한 경제 지표 호조로 둔갑을 하면서 글로벌 확진세 증가 추세 등을 짓누르며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동력이 그간 증시를 이러한 일련의 악재들을 짓밟고 좀 올라왔고요. 이번 주는 사실 이렇다 할 중요 지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추가 확진자 추세가 조금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뭔가 지탱을 해줄 수 있는, 즉 증시가 빠져도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면, 다음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약세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항상 최근에 나올 수 있었던 증시의 호재로 보면 백신 이슈라든지 치료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일단은 지수의 하방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찰, 그리고 미국의 확진자 증가 추세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마스크 착용 이 정책 전환이 어떻게 시장에 반응을 해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착용을 하면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여준다면, 이 또한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고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4차 부양책, 그리고 국내 3차 추경 등 이러한 이슈가 단기적인 지수를 추가 상승보다는 하방 지지력을 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좀 큰 이벤트가 있죠. 국내 상장 주식 1위 삼성전자의 주요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보는데, 시장에서는 현재 2분기 컨센서스가 원래 6조에서 7조대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이제 3분기에 대한 관점은 사실 스마트폰이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반등하는 부분이 나올 건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IT 하드웨어 쪽으로 추세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인지 다음 주는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 1차적으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매수해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지표 호조세 지속 및 지난주 판호 이슈도 있었죠. 또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번 주는 화장품 관련주에 급등을 한번 주었고, 블랙핑크의 이제 1조 유튜브 조회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최근에 중국 소비주 엔터,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금요일도 이런 섹터가 좀 강했고, SM 라이프 디자인이 또 상한가에 가는 등 추가적인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주식 쪽보다는 엔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중국 대지독감 관련주는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은 관찰을 해볼 건데,
사실 처음 터졌을 때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렇다는 매매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날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하지 않는데, 일단 한번 돌고 나서 이게 다시 나올 때 진짜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다시 나올 때, 지금보다. 그래서 다시 나올 때까지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쪽 테마 섹터를 모아두고 관찰 정도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시장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장 초반에 이 시젠을 필두로 한 이 진단 키트 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그 중간에 반도체 장비 뭐 FST라든지 뭐 이쪽,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일부, 그리고 남북 경협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일단 진단 키트 쪽은 뭐 과거에 시장의 주도주였던 국일제지의 모습을 좀 보는 듯 하고요.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바라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추가 상승을 바라보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고가 놀이를 하면서 점점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쉽게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 주 7일 비건 방한을 앞두고 또한 청와대 주요 대북 담당자가 과거 DJ 정부 햇볕 정책 관련 인사로 예정이 되며 장후 후반 강세를 좀 보였는데, 주말에 이제 최선희 이제 북한 부부장의 발언이 또 있었죠. 그렇지만은 저는 큰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또 다시 경협주가 빠지게 된다면, 저가를 준다면 일정 부분에서 다시 저가 매집에 들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정치 테마주는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 당연히 실적이 양호한 섹터를 봐야 되고, 앞으로는 뭘 봐야 되냐, 3분기 실적이 괜찮을 섹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5G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자, 수급 보면서 넘어가죠. 시장 수급은 뭐 금요일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들어왔던 수급이 크게 이탈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고, 또 선물 또한 오전부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이어가면서 선물 매수 또한 양호하게 흐름이 이어졌어요. 단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뭐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뭐 교차되는 수급은 좀 있었으나 뭐 이런 부분도 크게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초에 살짝 빠졌던 거 누르고 전부 다 이제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좀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신용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자 정도로 시장을 바라보고요. 지금의 시장 자체는 이제 박스권에 저는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박스권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흐름의 방향성이 언젠가는 정해지겠죠. 위로 박스를 뚫든 아래로 박스를 뚫든, 아래로 뚫으면 추세는 하락 추세로 가는 거고, 위로 뚫으면 상승 추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매매를 하다가 추세가 정해질 때는 완전히 시장에서 엑싯을 하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들어가든지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박스권 흐름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안 좋죠. 이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의 모습 속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달려버리면 이 박스는 그냥 돌파로 보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박스 돌파는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보는 이 코스피 2분기 실적을 보면 과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120조를 예상을 하던 실적 부분이 지금은 95조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당시의 퍼와 지금의 퍼는 고평가가 돼버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때보다 지금이 고평가입니다. 그것도 25% 정도의 실적의 변동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유동성으로 올린다,
유동성을 올린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이 유동성이 올라가다가 유동성이 빠졌을 때는 과거 다 대폭락 나왔어요. 유동성이 꺾이는 순간은 다 대폭락이다. 그러면은 지금 7, 8, 9 앞으로 이 공매도가 남아 이제 금지되는 기간 동안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공매도가 다시 풀린다든지 아니면 뭐 연장이 안 되고 공매도의 기준이 조금 강화된 상태에서 뭐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폭락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가 굉장히 무서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현금과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시장이 과거 이때 폭락을 했던 이런 구간의 시장의 위치는 아니죠. 이 정도 구간에서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 구간까지는 괜찮은데 지금의 위치는 박스권 상단,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어정쩡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스윙 투자하기는 그렇게 썩 좋은 위치가 되지는 못한 증시의 위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의 시장 정도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종목 보면서 마무리하죠. 일단 SK바이오팜 일단 상장 이후에 이연상 상가 두 번을 갔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13조죠. 월요일날 또 한 번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무려 16조가 됩니다. 16조가 되고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한 20위권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이 다음에 이 유동성이 터질 때, 즉 지금까지 점으로 올라오던 게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질 겁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나게 터지겠죠. 그때 어떻게 될지가 아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뭐 과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구간 상장 직후에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런 구간에서의 단타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설픈 구간에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높아요. SK바이오팜이 그래서 그런 부분 보고 이렇게 이제 기대주들이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과거 두산솔루스도 마찬가지죠. 두산솔루스도 상장 직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면 그때 이런 구간들, 그리고 예전에 셀트리온이 이제 인수합병 되면서 그때 상장을 할 때 어디랑 이때일 거예요. 이때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회사와 이제 합병을 해서 우회 상장을 했었죠. 이거 상한가 이 당시 15%짜리가 11방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때 2008년도 결국 이렇게 갔다가 뭐 다시 바닥 잡고 결국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듯 SK바이오팜도 이번에 상한가가 풀렸을 때 따라잡지 말고 좀 기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 터지겠죠. 아마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엄청나게 할 거고. 자, 삼성전자 7월 다음 주 화요일 날 잠정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본 종목은 우상향 기조 속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삼성전자를 직접 투자가 안 된다면 저는 SK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SK 하이닉스 뭐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매수를 좀 진행을 하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신고가 치긴 했는데 좀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되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언택트 관련주로 해서 지금 금요일날 좀 올랐던 게 결제 섹터에 조금 수급이 양호하게 좀 들어갔었는데요. NH한국사이버결제 일단 다시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 어차피 결제라든지 이런 IT 소프트웨어 쪽이죠.
2분기,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KG 모빌리언스라는 회사도 그간의 투신의 매도세가 좀 많아서 좀 하락을 했는데 다시 추세를 좀 바꾸는 모습이 있을 거고, 네, 2분기, 3분기 실적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 전까지는 충분히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실적 자체가 우상향 중에 있기 때문에 추세 타고 가는 종목이 돼버렸네요. 그 다음, 그리고 경협주를 좀 보면요, 사실 저희도 경협주에 좀 집중을 했고, 네, 대하TI는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문자를 몇 번 드렸었어요. 사실 차익 실현을 여기서 좀 하고 다시 잡는 게 6,600원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장 중간에 이게 이제 밀리지를 않아서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네, 이 구간에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언급을 드리고 다시 6,900원에 매수 의견을 해서 일단 장 후반에 종가 베팅이 좀 추가로 됐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하TI가 경협주의 시장의 대장이 될 거고, 네, 아난티와 대하TI를 관심을 가졌는데 대하T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항을 다 뚫어놓은 거죠. 저항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기는 수월할 예정 같고요. 일단은 지금부터는 따라 붙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는 않고 다시 조정을 준다면, 네, 다시 조정을 준다면 이런 구간 또 내려오면 다시 잡아볼 생각이고요. 일단 대하TI는 여기서 매도를 대응을 했어요. 매도를 대응을 하고 물량 올라가면서 좀 팔고, 네, 팔았다라는 거는 한 30% 정도. 그 전에 물량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 물량을 대폭 늘린 다음에 매매는 오래 진행이 됐겠죠. 아래에서부터 사서 스윙으로 끌고 오고 다시 했으니까 대하TI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좀 눌림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 자체에서 지난번에 시장에 힌트를 줬던 거는 이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하겠다, 이 말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힌트라고 보여지고요. 비건 방한 이후에 재료가 7일날 나오기 때문에 그 재료가 끝난 다음에는 또 소폭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조정기에 또 경험치를 잘 또 매집을 해 놓으면 이 추세 안에서 뭐 지금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돌파를 못 한다면 이 추세 안에서 이렇게 타고 결국은 10월 달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게 이렇게 가다가 결국 뚫어요. 주가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는 뭐 차익 구간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눌렸을 때 매수 관점을 봐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고요. 중기 이평선의 기준을 잡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봉은 여기기 때문에 이 기준봉이 하나의 추세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6,000원 이하는 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는 뭐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에서 일단 비건 이슈가 다가올 때 매도 이후 다시 공략을 하는 게 좋은 관점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밖에 뭐 이제 조비 있고요, 아난티 있고요. 근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본다면 조비가 조금 좋을 것 같네요. 인도적 지원 측면에서. 네, 그래서 조비는 관심 종목으로 두고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자, 넥슨 GT 게임주. 넥슨 GT도 8월달이죠. 8월달에 이제 던전 앤 파이터가 중국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전 예약만 5,400만 명. 시장이 급락할 때 사야 될 종목인 거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시장 급락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분명히 급락할 때 툭 떨어지면 잡아야 되는 거니까 같이 함께 봐야 될 게 넷게임즈 같이 올라가네요. 추세 태워서. 그러면 얘가 후발주자니까 뭐 11선이라든지 5일선에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게임주 보면 웹젠이 기가 막히게 또 수급으로 좀 올려 세운 게 있습니다. 이 수급이 있기 때문에 얘도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굉장히 수급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택을 대표하는 게임주들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 에이스테크 5G. 에이스테크를 정말로 사고 싶은데 네, 절대로 못 사게 네, 가버리네요.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진짜 관심만 갖고 계속 보고 있고, KMW는 조금 느리나 네, 배신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이솔루션 눌림을 좀 봐야 될 종목이고, 다산네트웍스, 다산도 눌릴 때 관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후발로 보면 서진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좀 최근에 기관 수급으로 올라가는 5G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에이스테크가 대장이기 때문에 눌리면 에이스테크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체시스 이번에 조정 나오겠죠. 중국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인간 감염이 없다, 또 다른 팬데믹 우려는 없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보고 있는 구간은 체시스가 떨어져서 이런 구간까지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2,500원 라인 정도. 그래서 그때 떨어지면 이제 관심으로 뭐 조금씩 분할 매수를 그 구간에 한번 해볼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마니커 FNG는 이제 후발인데 저는 다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아직은 조금 그렇네요. 관심 종목 선에서만 보고요. YBM랩, 네, 초등학생 가면 뭐 지속 관찰하면서 트레이딩은 제가 봤을 때 언제든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도 좀 이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날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AP 시스템도 스윙 종목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21선 태워서 다시 올라가면 뭐 이 정도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고,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네, 큰 우려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KNM 지금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리고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봉상에서 타점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테마주는 급격하게 올렸다가 거래량이 터지는 선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떨어지면 한 1600원 선 정도의 눌림을 한번 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퀘스트, PNT, 서원, 콜마 BNH. 일단 서원 이낙연 관련주죠. 지금 남선알미늄이 금요일날 한 번도 반등 없이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일단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요. 이제 너무 비싸서 조금 건들기는 쉽지 않고, 서원은 시가총액이 2천억대라 한 번 정도 건드려 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원을 조금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좀 이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전당대회 신청 시점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고점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PNT는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수급주 매매로 이거는 종가 베팅이 들어가서 금요일날 매도를 하고, 이 구간에 잡아서 원래 목표는 4,100원인데 4,050원, 4,000원에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이 둘 중 하나예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수급주가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근데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가면 네,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타 법인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거는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는 조금 있으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뭐 큰 물량만 아니라면 네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PNT 여전히 관심 갖고 보고, 그 다음에 콜마 B&H 신고가를 만든 종목이에요. 신고가를 만든 종목이 이제 실적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수급과 실적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가고 있는 굉장히 좀 비싼 종목이긴 한데, 이런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46,000원, 47,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월요일 날도 이런 거죠. 오전에 들었다가 눌러서 다시 올라가는, 네, 들었다가 눌러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류의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뭐 관심주, 그리고 뭐 지난 시황 정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은 주말 뭐 저녁 라이브 때 추가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연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